프랜차이징을 계속하고 있죠. 여기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는 어드밴티지, 좋은 점, 본사의 좋은 점, 가맹점의 좋은 점. 자, 오늘 시간은 안 좋은 점, 그죠? 안 좋은 점. 프랜차이징이 본사의 안 좋은 점, 그죠? 가맹점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여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본사의 좋은 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소액 투자자의 돈을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가맹점 주인이 자기 돈을 투자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프랜차이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좋은 점인데 안 좋은 점을 한번 봅시다. 가맹점을 통제하기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맹점은 각각 가맹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있죠. 투자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운영하기도 하겠죠.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이름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잘 하면 좋은데 잘 못하면 사실은 통제할 방법이 없죠. 자기가 거기 가서 맨날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본사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이렇게 수업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보내서 그렇게 매뉴얼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안 하면 사실은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맹점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품질을 체인에서 광고를 했던 그런 품질, 우리 호텔은 뭐 안에 객실이 시설이 어떻고, 그쵸? 그리고 침대 크기가 어떻고 뭐 이렇게, 그리고 안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아침 식사도 뭐 공짜인데 굉장히 좀 질이 좋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는데, 그것을 여기 가맹점에서 안 지키면 어쩔 수 도리가 없죠. 그래서 선전은 체인 본부에서 선전은 아주 광고는 멋지게 체인에서 광고한 품질이 아주 좋잖아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다. 또 하나, 기준도, 그죠? 기준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기준? 원래 이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춰야, 그죠? 맞추기로 되어 있는 어떤 기준을, 그죠? 유지하는 것이, 이게 유지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그 이유는 뭐다? 가맹점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들의 손에 달린 거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체인에서 교육시킨 대로 따라서 열심히 해주면 유지가 되죠. 품질도 유지되고 원래 맞춰야 하는 기준도 다 유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뭐 태만히 일을 처리한다, 이러면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기준도 못 맞추게 되겠죠. 그 부분이죠. 그쵸? 제일 문제다. 또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품질 유지에 실패한 다른 가맹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맹점은 전국이 많다, 그죠? 몇백 개가 있다. 그 중에 한두 개 가맹점이 이런 품질 유지를 하는데 아주 실패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뒤에 내용 보면 이제 신문에 기사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그쵸? 이렇게 기사를 또 신문에다 고발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나면 굉장히 나쁜, 그죠? 명성을 브랜드에게 나쁜 명성을 주게 된다. 그럼 전체 가맹점 아주 모두 다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99%는 다 잘해요. 근데 딱 1%, 그죠? 1%가 99%를 잘하고 있는데 이 1% 이내에 있는 가맹주인이 태만해 가지고 엉망을 해버렸다. 품질 유지에 실패하고 기준대로 안 했다. 그럼으로써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전체 브랜드에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99%에게도 뭐 나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다, 그죠? 나는 제대로 했는데. 그 다음, 자, 이제
본사에서 많은 가맹점을 모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프랜차이징은 그죠? 이 프랜차이징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그죠? 본사와 가맹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본사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가맹점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 두 일종의 파트너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부부 관계입니다. 그죠? 이 부부가 잘 지내면 가정이 원만하죠.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이 프랜차이징 전체 시스템은 잘 돌아가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싸우면 뭡니까? 이 프랜차이징이 같은 파트너인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체가 안 좋아지는 거죠. 누구 단독으로 이거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남편 혼자, 아내 혼자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본사는 가맹점이 없으면 안 되고 가맹점은 뭐 본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서로 뭡니까? 상주하는 거죠. 서로 도우는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은 가맹본사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 문제는 서로 소통을 하지만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서로 맨날 싸움박질이, 그쵸? 이 만나면 싸움이 많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맨날 가정에서 부부싸움만 한다. 그럼 그 가정이 좋게 유지되기 어렵겠죠. 맨날 싸우고 그런 가정이 있죠.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곳에서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리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본사와 가맹점 주인간이 맨날 소송이 나오고 서로 소송하고 가맹점 주인들이 본사 앞에서 데모하고 막 이런 분위기 되면 가맹점은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맨날 싸움이라는 그런 소통은 안 되죠. 그런 소통으로 문제가 되었다. 아니면 어떤데 아예 이제 그 소통이 부재. 대화가 없는 거다. 그쵸? 대화가 없어요. 그래도 안 되죠. 대화하는데 맨날 싸워도 안 되고, 대화 자체가 없어도 안 되죠. 그쵸? 대화를 하되 서로 뭡니까? 서로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본사는 본사대로 가맹점에 어떤 건의를 하고, 또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본사에 서로 건의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좀 그게 뭐 부족한 데 있으면 개선해주고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그럼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 주인의 파트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죠? 상대방을 배려해서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로열티를 좀 줄여주겠다든지 뭐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오면 매출이 다시 이제 그때는 원상태로 이렇게 이제 서로가 또 요청할 수 있고 또 이 본사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을 가맹점 어려운 점을 서로 또 배려해주고 그렇게 유지해간다는 것은 이 관계를 프랜차이징을 좋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두 파트너는 그야말로 파트너 부부 관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잘했을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면 뭐다? 전체 프랜차이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둘이 잘 하지만 여기처럼 일부 가맹점에 인해서 일부 1%도 안 되는 일부 가맹점이 문제가 사람들은 뭡니까? 그 브랜드를 보고 가잖아요. 메리엇 같은 메리엇을 보고 가지. 뭐 이 사람이 일부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메리엇을 보고 가는 거. 설빙이면 설빙을 보러 가는 거죠. 모든 설빙이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소비자는. 그 중에 한두 가맹점이 설빙이 못하면 전체 열심히 잘 매뉴얼대로 잘 품질 잘 유지하는 이분들한테 불똥이 되는 거죠. 자기는 억울하죠. 열심히 잘했는데 불구하고 일부 가맹점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거는 지금 예전입니다. 최근은 아니고 지금은 잘하고 있겠죠. 예전에 이제 본죽에서 자기들이 이게 체인이잖아요. 본죽은 죽 체인입니다. 본죽 비빔밥도 만들고 다양하게 하죠. 요즘은 재활용 죽을 쓴 겁니다. 그게 이제 방송에서 나온 거죠. 몇 개의 점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내산을 해야 되는데 수급 불균형 때문에 수입 식자재를 썼다. 또 어떤 경우는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과 삼계죽에 들어가는 이 조금 비싼 거죠. 이걸 재사용을 한다. 재사용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송이버섯이 1인분에 들어가는 정량이 있는데 그걸 2인분으로 나눠 버린다.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죠. 원래 지켜야 하는 그 기준을 갖다가 자기들이 어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품질이 퀄리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재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자재 표기법 어긴다든지. 자, 이러면 대다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세 곳을 빼고 만약에 나머지 100군데 중에 있대 100이라 보면 요 세 곳을 빼서 나머지 91군데는 제대로 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97군데 제대로 하는 본적 가맹점은 뭡니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 경우에는 자기는 제대로 했는데 일부 가맹점 때문에 자기의 있던 노력이 소비자로부터 볼 때 쟤도 저렇게 하지 않는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신뢰잖아요.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어때요? 모든 게 의심스럽잖아요. 우리 뭐 부부관계처럼 그쵸? 또 소비자와 또는 이 프랜차이즈도 그쵸? 마찬가지죠. 서로가 이제 믿고 우리가 음식이니까 그쵸? 음식이니까 믿고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그게 엉터리다. 이러면 소비자의 배신이 크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본사 입장에서는 이런 관리를 통제를 잘 돼야 되는데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는 잘하고도 일부 그렇죠? 일부 가맹점 때문에 이런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는 거죠. 전체 가맹점 주인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 문제가 됩니다. 값질 못 차렸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많다는 거. 우리 보면 뭐 부부 뭐 관계도 막 분쟁 엄청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물론 어떤 부분은 잘 지내고 있죠. 대부분은 그렇겠죠. 근데 일부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뭐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데 일부는 또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쟁 조정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고 서로에게 좋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맹점.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맹점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았죠. 가맹점에도.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그죠? 교육 훈련을 시켜서 내가 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경험이 필요 없다. 또 뭡니까? 리스크, 그죠? 우리가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이 많잖아요. 우리가 창업을 하면 그런 부분을 뭐 아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인정된 그런 브랜드를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맹점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무조건 그죠? 세상에 모든 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없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세상 일이라는 게 그죠? 내가 뭐 좋은 직장 들어갔다. 월급이 많다. 그러면 일을 또 많이 하는 경우 있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한다. 그럼 결혼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결혼해서 안 좋은 점도 있죠. 결혼해서 혼자 뭐 결혼 안 하기 전에는 혼자 사니까 뭐 여러 가지 아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편하게 지냈죠. 근데 결혼하면 상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부부니까 그죠? 서로 원하는 게 또 틀릴 수가 있고 그러면 서로 그런 부분을 갖다 뭡니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이런 또 자녀가 생기면 또 자녀와의 관계도 잘 설정해야 되잖아요. 또 뭐 중학생이 되면 또 막 사춘기 되면 말 안 듣고 이런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런 경우도 또 그 관계를 유지. 그러니까 혼자 살 때와 달리 여러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 점은 뭡니까? 또 안 좋겠죠. 또 좋은 점은 또 안정이 되고 그렇죠. 또 가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 또 자녀가 주는
기쁨도 있잖아요.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 마찬가지입니다. 매사가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선택했을 때 나는 무조건 좋은 점이 많다. 뭐 안 좋은 점만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징이든 뭐 결혼이든 뭐든지 회사에 취업을 하든지 이렇게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아까 그렇게 경험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좋은 점이지만 그 대신 상당히 많은 돈, 우리 앞에서 늘 봤듯이 돈이 따르죠. 돈이란 건 뭡니까?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프랜차이즈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본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맹비, 최초 가맹비 우리 봤죠? 최초 가맹비 호텔 더블 처리 같은 경우는 75,000불 우리가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객실이 하나씩 늘 때마다 300달러를 더 냈죠. 그래서 250개 이내의 객실은 75,000불만 냈지만 350개 객실은 더 많이 내야 돼 있잖아요. 우리 그 계산한 거 봤죠? 뭐 10만 불 이상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최초 가맹비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끝이다. 아니죠. 그건 가입비죠. 어떻게 됩니까? 매달 돈을 내야 되죠. 지속적인 로열티 피를 요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최초 가맹비는 처음 냈으니까 끝났는데 그렇지만 많이 내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매달 로열티 피를 내다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투자 수익의 어바이트. 어바이트라는 거는 원래 뜻은 이랬습니다. 하트가 아니고 사과입니다. 이거 사과입니다. 사과. 이렇게 하면 사과 같죠? 사과. 자, 이 사과를 여러분 어때? 한 입 베어 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한 입 베어 물입니다. 이만큼 없어지죠? 이게 뭐다?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한 입 무는 거. 그럼 내가 투자 수익이 있잖아요. 투자 수익이 사과다. 그럼 여기 뭐 한 입 베어 뭡니까? 이게 어디로 갑니다? 본사로 가버리는 거죠. 본사로. 이게 내 건데 내가 버는 거잖아요. 근데 본사로 간단 말이에요. 왜? 본사로부터 여러 가지 노하우도 받고 그렇죠. 본사의 예약 시스템도 이용하고 본사의 브랜드 파워도 이용하는 게 많죠. 그리고 지속적인 조언도 듣고 그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수익으로부터 일부를 가져가게 된다. 뭐가? 최초 가맹비, 프랜차이즈비, 그 다음에 지속적인 로열티 피가 투자 수익의 일부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나는 참 억울하죠. 돈을 버는데 항상 나가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숙명이죠.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프랜차이즈 피, 요금은, 피는 요금이죠. 요금. 우리 뭐 택시 타면 택시 요금 지불하듯이. 그렇죠? 내가 이게 프랜차이즈에 탑승했으니까 그 요금을 내야 되겠죠. 프랜차이즈 피는 항상 뭐 잠재적으로 아픈 구석이다. 아픈 점이 되고 있다. 뭐 가맹점과 본사 관계에 있어서 그렇겠죠. 왜? 매달 돈이 나가니까. 돈이 나갈 때는 처음에 할 때는 뭐 좋았는데 매달 돈이 나가니까 매달 이만큼씩 사과 한 입이 그죠? 날아가는 생각해봐. 무지 억울하죠. 무지 억울하면 이거 다 내가 고생해서 버는 건데. 물론 본사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망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매달 나가면 어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뭐 항상 관계에 있어서 아주 불편한 점이다. 이 돈이니까. 돈 벌려고 하는데 이 돈이 나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은 이제 이렇게 돈을 주는 계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 내용에 보면 이게 제약이 있다. 뭐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못하고 이런 거는 하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맹점 자기 멋대로 운영할 수 있죠. 멋대로 호텔을 운영하든지 멋대로 식당을 운영해서 맛도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러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소비자는 원래 뭐 육안회가 있다 만약에 육안회 가게에 그 맛을 보고 그쵸 그 통일된 맛을 그때 그 맛으로 보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육안회 가니까 좀 더 맵고 여기 가니까 좀 더 짜고 여기 가니까 좀 싱겁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육안회 프랜차이즈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동질의 맛과 질을 보장해야 되죠. 그래서 제약 다른 걸 못하도록 제약을 딱 줍니다. 엄격하게 요렇게만 해야 된다.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 서비스라든지 아까 메뉴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는 지역 시장의 어떤 반응을 대응을 위해서 우리 이 지역은 좀 음식을 싱겁게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좀 싱겁게 만들래. 변화를 주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맹점은 지역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화를 줄 수가 없다. Not be able to. 변화를 주면 안 됩니다. 왜? 동일한 맛을 어느 지역이든지 관계없이. 맥도날드가 그렇게 하죠. 전 세계에 몇만 개가 수만 개가 있지만 아주 일정한, 그죠? 일정한 그런 맛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프리카 가서 먹든지, 홍콩에서 먹든지, 서울에서 먹든지, 뉴욕에서 먹든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먹든지, 똑같은, 전 세계에 똑같은 매장에서의 그 음식은 똑같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야만 통일된, 맛과 질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 리스트릭션, 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각오하고 해야 되겠죠. 내가 이거 좀 변형시켜야겠다. 그러면 당신은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되죠.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다른 가맹점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시장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건 전체 프랜차이즈 시스템, 아까 얘기했듯이 동일된 맛을 유지해야 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자기가 파괴하는 거는 다름이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뭡니까? 융통성이라든지 유연성이 없는 거죠. 내가 일단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대로 아주 엄격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해줘야만 그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유지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 만약 마지막이죠. 이제 독점적인 상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치대가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가게, 그쵸? 우리 학교 앞에 설빙을 내가, 그쵸? 설빙을, 북경대에 설빙을 세웠다. 이랬을 때, 요 지역에, 지역 반개에, 예를 들면 100m 안에는 다른 설빙은 못 만듭니다. 요런 걸 내가, 그게 독점적인 상권이죠. 그걸 내가 받으면 괜찮은데, 받지를 못했다. 그런 경우에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장사가 잘 되니까 본사 입장이 보통 저기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다른 가맹점을 갖다 내가 얘기했는데 요쯤에다 가맹점 하나 더 만들어 주니까 허가를 해주는 거야. 다른 가맹점으로. 그러면 이 가맹점과 나는 뭡니까? 경쟁에 직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왜 나는 이걸 못 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줘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걸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일정 요 반경 내에서는 그죠? 다른 슬빙이 못 들어.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한 독점적 그죠? 영업권을 인정받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슬빙하고 내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출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가까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이 독점적 상권을 치대가지 못한다면 그 가맹점은 다른 가맹점으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면 손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좋은 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아픈 구석에 돈이죠. 최초 가맹비 1,500만원 내야 되죠. 미스터 피자. 그리고 교육비 250만원. 그래서 합의 1,75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처음에 내야 되고 1,75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매달 로열티 및 광고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전체 매출의 3% 7%입니까? 합의 얼마입니까? 7%를 갖다가 내가 매출의 7%를 로열티 및 광고비로 매달 나가는 돈이죠. 이렇게 7%를 내가 매달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 돈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투자 수익의 일부분을, 그쵸? 바이트, 아까 이야기했죠. 한인불도. 투자 수익의
투자 수익의 그죠? 투자 수익의 일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열로 날아가는 거죠. 열로. 요 광고비 로열티로 7%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아쉽죠? 이 큰 돈이잖아, 이게. 매달 나간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러면 전체 매출의 7%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가세 10%처럼 세금이 큰 돈이잖아요, 세금. 근데 또 7%니까 크죠? 이런 돈은 적지 않게 큽니다. 그래서 늘 뭡니까? 아픈 점이다. 가맹점과 본사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이 부분이 돈이 매달 나간다는 이 부분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